최상천의 사람나라 반역 7, 반역 2단계. 대한민국 대통령이 친노 세력만 하면 안 되죠. 그건 말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일단 킹크랩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엄청난 그 킹크랩 쿠데타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뭐 정권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고 줄줄이 감옥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안전을 위해 가지고는 노통교 사람에게 권력을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대 노무현, 2대 문재인, 그 다음에 3대 그 누군가 노통교 인사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3대 세습과 노회찬 공작. 그 와중에 노회찬 이 살해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네티즌이 나는 시민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김경수가 어떤 특별한 공을 세웠기에 취임식장으로 향하는 이 상징적 순간에 문재인과 동승하는 특별한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문재인도 김경수의 업적을 알고 있었고 그 업적은 드루킹 달빛 기사단들이 만든 것이죠. 야, 이 사람 꿰뚫어 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어. 이게 5월 9일 날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10일 날인가 취임식 했죠, 그죠? 근데 그 이튿날 올린 데서 이래 얘기를 해요. 야, 이 사람 진짜 그 보는 눈이 대단하다. 나 같은 사람은 한참 지나가줘야 이제 겨우 낌새를 좀 챈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자면은 문재인이 대통령 된 게 누구 작품이다? 김경수 작품인데 김경수 덕분에 됐기 때문에 김경수를 이렇게 황태자 대우하는데 사실은 보게 되면 누구 덕분이다? 드루킹과 그 소위 이제 경인선의 덕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취임했을 때 바로 이걸 알아본다니 그게 놀라운 안목이에요. 그래서 이건 드루킹 특검이 아니라 문재인 게이트이다. 이게요, 대통령 취임식장에 가는 장면입니다. 취임식장에 가면서 여기 누가 주인공인지도 모르겠죠. 예? 노통교 정권의 최고 과제가 뭐냐? 3대 세습이다. 그렇지 않다면은 저런 장면을 연출할 수가 있겠어요? 대통령 취임식 가는데 그 옆에 김경수를 태우고 가는 게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그게? 이 사람은 우리 그 노통교의 황태자야. 이걸 만천하에 과시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아예 취임식 날 바로 다음 대통령을 사실상 이제 선보인 겁니다. 한국이요, 코리아가 남북을 말할 때는 코리아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코리아가 수령 세습 체제의 나라였어요. 이건 또 설명하자면 길어요. 긴데 여하튼 근데 북에서는 수령 1인 절대 권력과 그
그 세습 체제가 이제는 강고하게 정착을 했죠. 3대 세습까지 했죠. 그죠? 근데 남에서는 적어도 시장 경제를 하고 자유민주주의 그 정치 체제를 형식적으로나마 헌법으로나마 규정해 놨기 때문에 수령 지위를 대통령 지위를 상속할 수는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주권자가 뽑는 형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저것도 형식적으로는 주권자가 뽑는 형식을 만들었죠. 문재인 대통령 될 때. 그렇죠? 여론 조작해가지고. 그래서 남코리아에서도 수령 세습 체제는 국가 영역에서는 발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국가 영역에서는. 그런데 기업 영역에 가면 그건 전혀 달라집니다. 한국의 기업들은요, 전부 수령 체제입니다. 그 다음에 뭐 세습 체제고. 그렇지 않는 회사가 극히 드물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기업에 가면 조폭적 수령 세습 체제가 강고하지만은 정치 체제 면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제는 확고하다까지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완전 정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에는 4대 조폭 수령 가문이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성 가문, 이거는 뭐 갈볼 수가 없는 최고의 어떤 수령 가문이죠. 그죠? 말 한마디가 법보다 위에 있어요. 말이.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은의 말이 북한의 헌법보다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삼성의 이병철 가문, 여기서도 총수의 말이 법 위에 있죠. 조직 위에 있고. 현대도 마찬가지,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리아에는 이렇게 수령과 세습체제가 강고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노통교 3대 세습 작전을 지금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하자마자 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죠? 그 첫 시도가 뭡니까? 김경수를 대통령 취임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 문재인 옆에 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경수가 중간에 사고가 나가지고 김경수는 못 쓰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로 바꿨습니까? 조국이로 바꿨죠. 근데 조국이 오면 또 당해봤죠. 이게요,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껍데기라도 살아있는 사회에서는 이런 3대 세습이라는 게 쉽지를 않아요. 지금 멋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드루킹 같은 탁월한 어떤 그 인재가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됐지. 지금 저거 꼬라지 가지고는 이런 거 택도 없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억지로 시대착오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착오적인 반동짓을 하니까 아마도 박정희 가문처럼 노무현 교 전체가 제가 볼 땐 머잔의 파멸의 길로 갈 거라고 봅니다. 파멸의 길로 보내야 돼요. 또 그래야 이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된다? 노통교 나라가 아니고 주권자의 나라 민주공화국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하튼 문재인 정권은 출범하면서 곧바로 킹태자, 킹크랩 쿠데타를 통해서 황태자가 된 김경수를 띄우기 시작하죠. 그죠? 아까 그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죠.
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저거 딱 한 번 보면, 저거 보면 나와요, 답이. 그러면은, 김경수가 김태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데 김경수가 무슨 재주로 만들어요? 그건 100%까지는 아니지만 90% 이상 드루킹 힘입니다. 그러면은 김경수가 킹태자가 됐다는 것은 드루킹의 공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옹변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김경수를 띄우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앞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도전자를 또는 경쟁자를 제거하는 작전입니다. 제거하는 작전인데 이건 뭐 이재명만은 아니지만은 이재명이 결정적으로 그렇죠, 그죠? 결정적인 인물이죠. 그 다음에 이재명만 당한 게 아니고 또 누구 당했어요? 안희정이 당했죠. 그렇죠, 그죠? 이 안희정이는 막 완전 파렴치범으로 해가 당했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지금 파렴치범으로 만들려고 그랬죠? 그렇죠, 그죠? 김부성이하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놀아놨다 몇 년간. 그 얼마나 치욕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겁니까? 근데 이재명 아웃 작전은 좀 특별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재명이 한국 사회에서 그 정치적 역할을 하면요. 누가 죽게 돼 있냐 하면요. 누가 죽겠어요? 노무현이가 죽게 돼 있어요. 에? 노무현이가 무슨 세상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랬죠. 그러나 온갖 사기 다 쳤죠. 그래도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 한 60%는 빠져나왔어요. 노무현 그 사기에 이제 더 이상 안 속아요. 한 20%는 아직 완전히 속고 있고 한 20%는 아직도 뭐 대충 안 맞겠나 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요,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앞장서서 만들어내고 돌파해내고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그게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을 살려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노통교의 사기성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결사적으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아웃시켜야 되는 겁니다. 소위 그들이 말하는 노무현 정신,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이것도요, 노무현이가 그 가짜락하는 걸 딱 증명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지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세상이라는 건 꿰뚫어 본 게 누구예요? 그게 뭐예요? 공정사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공정사회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그러니까 깊은 고민도 안 해보고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 간판을 하나 딱 내건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진짜 노무현 정신을 실천했고 그걸 이루었죠. 성남에서. 노무현은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그려놔놓고 희망대의 저금통 가지고 사기쳤죠. 그 다음에 아예 삼성의 앞잡이 노릇했죠. 특권과 반칙을 일삼는 최고의 특권과 반칙 그룹이 어딥니까? 삼성 아닙니까? 그죠? 그 삼성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겁니다. 문재인이, 노무현이.
문재인이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이거 있잖아, 그죠? 누가 말 만들었는지 뭐예요? 그 동구청 이런 이 관공서에서 있잖아, 구호 만드는 게 있잖아, 그죠? 딱 그거예요. 그냥 진실성이라고는 한 푼어치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진실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나열하지 않아요. 이게 왜 엉터리인지는 뭐 내가 아까 설명한 거라도 충분하죠. 근데 이재명은 초지일관 공정사회를 만들어내려고 했다. 그래서 공정사회가 일정하게 이루어진 사회를 대동사회다.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공정사회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다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정사회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억강부약하면 된다. 그죠? 억강부약을 하는데 몽둥이 들고 억강부약하면 안 된다. 뭐를 해야 되냐? 민주주의적으로 하면 된다. 딱 답이 나와요. 자, 이러니까 이재명이 사실은 진짜죠. 공정사회를 진짜 추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내버려 두면은 노무현이 가짜인 게, 노무현 교가 가짜인 게 다 들통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래 되면은 노무현 교회 사람들 관심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당연히 이재명 쪽으로 쫙 가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막 온갖 죽을 힘을 위해서 다 공격하는 거예요. 대깨문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유가 이해가죠. 왜? 이재명 그냥 내버려둬도 저희가 죽어요. 가짜는 죽게 돼 있으니까.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죽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반드시 아웃시켜야 노통교 3대 세습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아웃 공작을 하는데요. 김부선 공작, 그 다음에 해경궁 공작, 이걸로 하죠. 그죠? 이 공작을 하는데, 이 핵심 2016년 11월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면밀히 조사했어요. 이들의 공작은요, 악마의 공작이에요. 악마의 공작. 뭐냐 하면은, 거기에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한 사실이라도 있으면, 그죠? 그걸 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없는 걸 날조를 해가지고, 김부선이 실컷 이용해먹고 뻥 찼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무 근거 없어요. 얘들이 악마의 공작을 하고 날조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깨문들을 노빠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뭐로 몰아갔냐 하면 반노 악마로 몰아가요. 반노 악마로. 그래가지고 연결식 때도 말이죠. 우리 둘이 같이 놀자 이렇게 했다. 김부성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부인이 김혜경이 트윗짓 저것을 해가지고 노무현과 문재인을 마구잡이 공격했다. 이런 아무 근거 없는 전부 거짓말로 다 밝혀졌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김경수 띄우기, 이재명 죽이기를 병행을 하죠. 그죠? 그래야 3대 세습이 되는 거죠. 경쟁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완전히 막 어마어마한 뭐 인물로 키워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 드루킹한테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거기에 상하는 적어도 대가는 다는 못 주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줘야 되잖아. 정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드루킹의 요구를 다 거절했거든요. 일본 대사 달라. 그 다음에 오사카 총영사 거절하고는 청와대에서 심의까지 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도저히 안 주고는 저희가 그래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공로가 워낙 크니까 센다이 총영사 주겠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드루킹이 화가 나. 드루킹이요, 자신이 뭐 얻겠다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기 팀에 그 일본 통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일본에 그 나갔으면 좋겠다는 정도예요. 그 드루킹이 말끔해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너저분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이스하키 단일팀 만드는 걸 비방했죠, 그죠? 댓글에서. 그러니까 그게 막 댓글로 막 실검에 확 떠버리니까 문재인이가 그 선수단에 찾아가기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시급했으면은. 그러니까 이 드루킹의 실력이 어느 정도다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언제 보여줬어요 또? 아까 MB 아바타 할 때 보여줬고 또 이 장면에서 보여주죠, 그죠? 그러면은 여론 조작에는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드루킹에 비하면 피렘에 불과한 김어준이가 지가 좀 나서가지고 뭘 이거 공을 좀 세우고 싶은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 비방하는 댓글들이 보수 진영에서 어딘가 이 공작을 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이걸 막 SBS 블랙하우스에 나와가지고 시연을 해보이고 막 이랬어요. 이거 조사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말하자면 보수 진영에서 댓글 공작한 거다고 가려고 이제 고발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고발하고 네이버에서도 고발하고. 그래가지고 범인을 잡았어. 잡아놓고 보니까 그게 드루킹이야. 이때부터 이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네이버의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정 기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과 관련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게 2월, 3월, 1월 말인가 2월 초인가 그래요.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네이버는 각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있잖아요, 그죠? 드루킹의 덫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드루킹이 제가 해놔놓고는 이걸 마치 있잖아요, 그죠? 보수 진영에서 한 것인 양 싹 만들어놨거든요. 덫을 놔놨거든요. 그러니까 김어준이하고 민주당이 탁 물었는 거라. 그 말에 드루킹이 사실은 살았어요. 안 그러면 난 드루킹 죽었다고 봐요. 경찰이 국정원이 자기를 추적해가 죽이려고 그랬대요. 드루킹 말에 의하면. 그런데
다행히 누구한테 잡혔냐? 경찰한테 잡혔어. 그래, 그 구치소에 수감된 거예요. 경찰 뭐예요? 수용한데 거기 경찰서에 잡힌 거예요. 갇힌 거예요. 그래서 말려 들어가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이때부터 스텝이 꼬이면서 자폭을 시작합니다. 자폭을 안 할 수 없어요. 드루킹 엮이면은. 그래서 김어준의 잘난 체하고 과잉 충성이 비전 코미디다. 자, 드디어 드루킹 태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드루킹이 김동호이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보세요. 선풀운동, 그 다음에 정책, 선풀운동을 실행하고, 이 기획 실행 다 했겠죠, 그죠? 당연히. 그 다음에 정책 대안, 특히 재벌 정책 대안까지 드루킹 제시해요. 그러니까요, 그죠? 드루킹 김동원은 단순한 이 문재인 팀의 뭐 참모나 어떤 선거 운동원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 머리 위에 앉아 있어요? 문재인 머리 위에 앉아 있지요. 그죠? 그래가지고 문재인하고 김경수를 어떻게 해요? 조종하고 있잖아. 그런 면에서 볼 것 같으면요,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고 드루킹 정권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 다음에요, 체제 개혁을 하려고 할 때 제일 걸림돌이 뭐겠습니까? 제일 일과제가 재벌을 어떻게 하냐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모든 문제는 재벌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 재벌 개혁 대안을요, 김경수가 드루킹한테 요청을 해요. 얼마나 웃기는 집단입니까? 그래가지고 재벌 개혁 김경수가 2017년 1월 5일 날 재벌 개혁 방안에 대한 자료가 러프하게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 10일에 발표 예정이신데 누가? 문재인이. 가능하면 그 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포함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목차 정도라도 무방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드루킹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김경수가 재벌 개혁 대안을 요청하고 드루킹이 그걸 제시하고 문재인이 그걸 발표가 안 됐어요. 이 정권 누구 정권입니까? 드루킹 정권이죠. 그래서 드루킹은요, 문재인 선거운동 때 장차관들, 전직 장차관들 60명 정도 끌어모아가지고 10년의 힘 하는 걸 만들었어요. 10년의 힘 100팀을 모아도 드루킹 하나 못 당해요. 오케이? 최순실이 정도는 게임도 안 돼. 문재인은, 드루킹은요, 문재인의 비선, 공식적인 아닐까? 비선 국사 내지 왕사예요. 스승이에요, 스승. 그런데 이것들이 또 스승을 죽이려고 하죠, 그죠? 킹크랩 쿠데타 실행 총책이었습니다, 그죠? 이거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데 최고 공신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최소 요구를 한 겁니다. 최소 요구. 그래서 일본 대사,
오사카 영사 이것도 그죠? 드루킹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걔들이 아예 너무너무 이 공이 크는 게 제가 의존하고 있으니까 제가 제안했던 것들이에요. 그 문재인 정권에서 이것도 안 되고 센타이 총영사로 이제 제안을 하니까 드루킹은 물론 자 개인적으로 하나도 요구 안 했어요. 한국의 정상배들보다요 수준이 훨씬 높아요. 드루킹이. 이 사람 참 뜻은요 재벌개혁이에요. 문재인을 이용해가지고 재벌개혁을 한번 해보자 한 건데 그런 면에서는 이 사람 안목도 참 볼품없는 안목이라 아이디어들은 뛰어나지만은 어떻게 문재인한테 그걸 기대를 해 양다리한테. 사람 보는 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거절되자 위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 댓글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선수단 방문해가지고 막 설레발을 치고 그래서 이렇게 사태가 급작스럽게 그죠? 드루킹이 출연함으로써 엄청나게 어떤 뭐 일이 커져 버렸잖아.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 정권 차원에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예 드루킹을 잡범 취급하는 겁니다. 잡범 취급. 부록하다. 정치 부록하다. 뜯어먹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그걸 거절하니까 저렇게 화가 나가지고 저렇게 땡깡 부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 앞장선 놈이 누구예요? 김어준이 그래 몰아가는 거예요. 얘들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정권 피해자다. 드루킹 같은 잡범들한테 우리가 막 시달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서요.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합니다. 아니 청와대에서 딱 나와가지고 그죠? 그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난 참 철면피 인간들이라고 봐요. 이 인간들은. 뭐라 그랬냐면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누군가 매커리를 이용한 불법 행위를 했고 정부 여당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검찰과 경찰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 사건의 본질을 저희가 딱 규정을 해버리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방향에서 짜맞춰. 그 얘기죠. 누구한테? 검찰과 경찰이 그렇게 짜맞춰라고 요구한 거예요. 이거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건 날강도 범죄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성태가 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했죠. 그러니까 온갖 조롱을 다 했죠. 그 다음 아굿방까지 터지고. 저 인간들은요, 내 몇 번째 얘기하면 자유한국당 보다가 민주당 인간들이 그죠? 훨씬 악질이에요. 정말 말할 수 없이 훨씬 악질이에요. 자유한국당은요, 어리숙한 구석이 많아요. 인간적이에요, 오히려. 그러자 이제 드루킹이 진실을 공개해버립니다. 진실이 핵심 뭐냐? 킹크랩으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데 그 킹크랩 쿠데타의 주범이 김경수다. 이겁니다. 핵심 그겁니다. 그걸 글로 써가지고 조선일보에 줘버린 겁니다. 조선일보에 전면으로 다 난 거죠. 그래서 5월 17일 날 조선일보 줘야 되고 5월 18일 날 조선일보에서 드루킹 옥중 편지라 그래가지고 보도가 됩니다. 김어준이 큰일 했죠. 그렇죠.
김어준이 아니었으면 이거요. 아직도 문재인 정권 엄청 잘한다고 박수 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탄원서, 드루킹의 편지, 짓밟힌 자의 마지막 항변, 그래가지고 쭉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 핵심은 검찰과 경찰 전부 정말 한 방향으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그 다음에 내 변호사도 못 견디고 다 떨어져 나간다. 그 다음에 특검 이것도 무용지물이다. 뻔하다. 그래서 핵심 뭐냐면 모든 죄를 저와 경공모에 뒤집어 씌워서 종결하려고 한다.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래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난 이 말이 진정이라고 봐요. 내가 이 탄원서를 꼼꼼하게 읽었거든요. 거짓으로 쓸 수 없는 탄원서예요.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목숨 걸고 진실을 공개하면요, 이 진실의 힘이 제일 큽니다. 아무래나. 그래서 이게 드루킹 태풍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문재인 팀의 킹크랩 구테타 전모를 폭로해버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주범은 내가 아니고 김경수다. 자, 이러니까 이제 특검을 안 할 수가 없죠. 국정조사든지 뭐든지 하여튼 특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검을 했어요. 해가지고 야당이 추천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그 특검으로 선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허익범이라는 사람이 이제 6월 7일 날 임명이 됐는데 한 달쯤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수사를 하다가 7월 12일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검 임명받고 3시간 이상 못 잤다. 머리 위에 칼이 있더라. 늘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특검이 익할 정도면요, 어느 정도인지요, 허익범이 나중에 자서전 써야 돼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어마어마한 협박을 했으라고 봐요. 최성애한테 전에 그 협박하는 거 봤죠? 누가 합니까? 정경심이, 조국이, 유시민이, 김두관이 따발총을 쏴버렸죠. 그렇죠? 그 정도였겠어요, 여가. 이거 한 10배는 했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허익범이 그죠? 머리 위에 가는 이 가락에 그 날카로운 칼이 그 매달려 있는 거 그딱 하죠. 경각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위협을 느꼈으면. 우리 사회가 이런 말을 하면요, 여기에 우리 사회가 반응을 해줘야 돼요. 허익범이 위험하구나. 그럼 재판이 제대로 안 돼. 수사가 제대로 안 돼. 그럼 허익범을 지원하기 위한 오히려 있잖아, 그죠? 그 시위를 해준다든지. 이래 해줘야 돼요. 자유한국당 저 멍청이들이, 그죠? 그런 걸 너무 못해. 허익범인을 수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진실이 밝혀질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수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7월 12일 날 날카로운 칼이 있다. 저 보도가 났는데 7월 17일경부터, 그리고 5일 지나서부터 수사 방향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갔냐? 드루킹 댓글 수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근데 그게 뭐라고 했냐면, 노회찬 불법 자금으로 수사 방향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드루킹이 노회찬한테 불법 자금 줬다 하더라. 줬다. 이렇게. 그 드루킹은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그 말 하는 거 맞는데,
왜 그래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이렇게 재판을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고 이 수사를 하는데 아니 좀 복잡하니까 여하튼 타협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타협해서는 안 될 거긴 하지만 근데 여하튼 이래 되니까요 방향이 바뀌었는데 내가 구글에 찾아봤어요. 허익범 노회찬 정치자금 해가지고 쳐넣어가지고 구글에 첫 화면에 뜨는 걸 다 제목을 뽑은 겁니다. 제목하고 간단한 설명을 뽑은 겁니다. 허익범 노회찬 김경수 겨눴다 소환 불가피. 저기서는 그래도 김경수 얘기 나와요. 근데 김경수 얘기가 싹 빠지기 시작합니다. 노회찬 드루킹 자금 받았나 재조사. 드루킹이 누렁이라고 하는 노회찬에 집중되는 드루킹 특검. 드루킹 노회찬의 불법 정치자금 진술 물증 확보. 물증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특검도. 얼마나 협박을 당했으면은. 그 다음 특검이 노회찬 정조준. 특검 노회찬 정조준. 불법 정치자금 무혐의 잘못됐다. 드루킹 노회찬에 4,600만 원 줬다. 진술. 4,600만 원 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이에요. 조사 대상 노는 박미길. 그 다음에 노회찬 출당시킬 수 있을까? 자금수 수술에 들끓는 정의당 당원. 특검 드루킹 노회찬 측의 불법 정치자금 전달. 이 보세요. 방향이 들어갔습니까? 노회찬이 정치자금 받았다로 싹 갔죠. 아니 왜 방향이 글로 가? 드루킹 댓글 수사를 해야 되지. 보세요. 그러면 김경수가 싹 다 빠져버려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되고 나서 며칠 안 있어가지고 노회찬이 죽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노회찬이 죽음 또 아직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회찬이 죽었다는 사실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신이 그 노회찬 시신이 아니에요. 보세요. 공포감을 느낀 그 날카로운 칼이 있다고 했던 그 특검이 그런 얘기를 한 게 7월 12일인데 불과 열흘 후에 노회찬이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가 있었어요? 수사 방향이 어디로 돌아갔어요? 댓글 수사에서 노회찬 정치자금으로 싹 방향 전환했죠. 그렇다면은 허익범이 말하는 자기의 정수리를 겨누는 칼은 누구의 칼인가? 특검한테 정수리에 칼을 겨눌 수 있는 게 누구겠어요? 청와대 아니고 따로 있겠어요? 그 이외에 힘이 있는 데는 이제 뭐 어디를 꼽을 수 있냐면 삼성을 꼽을 수 있는데 삼성이 무슨 관계 있다고 여기 칼 들이밀고 했어요. 7월 17일 날 특검 노회찬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17일 날 17일부터 19일 사이 노회찬이 반응이 뭐냐면은 불법 정치자금 받은 바 없다. 수사에 당당히 임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일 날 얘기고 20일 날 또 워싱턴에서 입연 노회찬 정치자금 수속 의혹
이유, 수수 의혹 이유, 나도 궁금해. 이할 정도로 여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20일이에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냐 이 얘기입니다. 그죠? 노회찬이. 그런데 4천만 원 돈 받고 자살한다고 유서를 써놨다고. 유서 써놓고 죽었다고 했죠. 23일 날. (7월 23일) 경찰이 노회찬 투신 자살을 발표합니다. 그죠? 노회찬 공작은 살해해 놔놓고 자살로 공작한 게 거의 확실하다. 99% 가능성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요, 경찰이 1시간 만에 투신 자살을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1시간 만에 한다는 게. 더구나 공당의 원내대표 아니에요. 현직 국회의원이고. 그것도 거짓말로 발표를 한데 핸드폰 미전송 문자를 그것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미전송 문자를. 사실상 미전송 문자가 있는지도 몰라요. 장윤서이가 그걸 보내줬다. 이렇게 해서 장윤서의 말을 어떻게 말이 있을 뿐이지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하튼 자필 뉴스 세 통이 없는 건 확실한데, 그죠? 자필 뉴스 세 통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거짓말을 시킬 이유가 뭐 있겠어요? 경찰이 죽으려고 환장했어요. 그거는 외부에서 시켜서 했다는 겁니다. 그럼 100%안 미친다면은. 그러고 미쳤으면 이런 거 발표하겠어요.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17, 8층이 창문으로 투신 자살했다는 거. 9.7m 날아갔다는 거라. 그 다음에 김지선하고 또 누구? 정의당이 자살 위장 공작에 살해해 놔놓고 자살 공작을 했죠. 자살했다고 공작을 했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게 누굽니까? 김지선하고 정의당입니다. 김지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검해라. 부검하지 마라. 그 요구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정의당은 무슨 자랑이라고 유서를 대대적으로 제작해가지고 살포를 해요. 세상에 유서를 살포하는 당이 어디 있어요? 미친놈들이지. 그래서 경찰이 투신자살로 발표한 이유는요, 경찰은 그런 힘이 없다. 왜곡해서, 노회찬 죽음을 왜곡해서 발표할 힘이 없다. 가짜, 자필 뉴스 세 통이 나왔다는 그 거짓말을 경찰이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경찰의 목을 틀어쥐고 있는 초강력 외부의 요구대로 발표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걸 지휘 계통으로 보니까 그거는 청와대 민정수석 경찰 이 계통이 아니고서는 이런 발표가 나올 수가 없다.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청와대와 민정수석, 당시 누굽니까? 조국이 요구에 따라 투신 자살한 걸로 경찰이 발표했다. 그래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살해 범인은 누구냐? 청와대가 살해했을 가능성이 99.9%다. 그 다음 공작한 거는 자살 공작을 주도한 거는 조국이고, 조국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자리가 거기 맞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얼마나 밥 먹듯이 하는지 지금 우리가 다 목격을 했죠. 그죠? 그러고 보니까 쉽죠?
그러고도 남을 인가하기가 쉽죠. 그러면은 민정수석이 주도하더라도 경찰에 그런 걸 다 요구하고 경찰이 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발표하도록. 그런 데 있어가지고 주목해야 될 사람이 윤규근을, 버닝썬 사건의 그죠? 배후로 알려진 윤규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경찰총장이라고 그러죠. 경찰청장 사람이라고 경찰총장이라고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냐. 이건 청와대 권력 아니면, 청와대 연결된 권력 아니면 이런 권력 행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럼 윤규근이가 왜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여기에 어떤 일정한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그죠? 이 사람이요, 버닝썬 사건의 그 배후이면서도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한다 해놔놓고는 아무 무혐의로 처리되고 경찰 그 청에 인사 담당관으로 간 거예요. 최고 요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 그 뭐예요? 이 검찰이 다시 수사해가지고 구속해버렸죠. 진짜 검찰 잘한 겁니다. 한국이요, 경찰 국가가 되면요, 한국 정말 무시무시한 나라 됩니다. 중국 뺨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안 할 말로 윤규근의 주리를 틀면은 답이 다 나온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일이 더 노회찬을 죽여놓고 자살로 위장했죠, 그죠? 이게 만약에 어떤 이슈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정권 유지되겠어요? 근데요, 놀라운 거는요, 노회찬 그 죽음에 대해서요, 여야를 통틀어 가지고 정치인 중에, 언론인 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야, 이게 뭘까? 그런데도 노회찬 타살설이 계속 나왔거든요.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좀 나왔어요. 좀 나오다가 거의 다 쑥 들어가고 거의 내 혼자 떠들었어요. 내 혼자. 그러니까 노회찬 타살설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노회찬 타살설을 가짜뉴스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 가짜뉴스로 낙인 찍는데 앞장서는 게 누군지 아세요? 한겨레입니다. 조선일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도 추적해놨어요. 문정권 발톱을 드러내다 작년 10월에 올린 동영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죠? 주요 가짜뉴스 7개를 딱 선정해요. 7개 한겨레에서. 근데 7개 중에 6개 그거는 구색 맞추기 위해서 요 하나만 딱 내세우면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뭘 말하고 싶은지. 그래 6개를 덩달아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말하고 좀 노회찬 타살설이 가짜뉴스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 한겨레는. 그래가지고 노회찬 타살설의 발생과 유튜브 흐름 그러면서 요래 도표까지 만들었어요. 이게요, 박정희 때 중앙정보부에서요, 간첩 일망타지인 하면서 그려놨던 그 그림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한겨레가 소위 신빨갱이 사냥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노회찬 타살설은 가짜뉴스다. 그런 걸 유포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한겨레가. 이게 민주주의 신문이에요. 참나. 그러면서요, 한겨레가 7대 가짜뉴스를 선정을 해요. 그러면서 단독 이래가지고 단독일 수밖에 없지. 그걸 가짜뉴스라고 하는 건 저것뿐이니까. 유튜브 극우 채널이 노회찬 타살을 만들고 키웠다. 이 보세요. 이 얼마나 악랄해요. 극우 채널 그래가지고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채널이다. 낙인을 딱 찍어버려요. 그 다음에 노회찬 타살설은 만들어진 거다. 이 진짜 아니다. 저희가 다 진실을 저희가 다 결정을 해버렸잖아. 그렇잖아, 그죠? 이놈들이 악랄한 놈들이에요. 왜 진리를 네가 결정해, 한겨레야? 미친 놈들아. 그래, 6개는요, 이거는 하나마나 한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건 노회찬 의원 타살 하는 건데. 이제 한겨레가 마녀 사냥에 나선 겁니다. 노회찬 타살설을 퍼뜨리는 건 가짜뉴스고, 이게 말하자면 우리 사회 혼란을 불러오는 마녀다. 이 얘기예요. 근데요, 사실은요, 노회찬 자살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어요. 그죠? 입증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미전송 포함 문자를 자필 뉴스라고 둔갑시켜가지고 투신 자살의 근거로 제시했죠. 이거 엉터리잖아. 그리고 노회찬 타살이 가짜뉴스라면은 그걸 입증할 책임은 누가 있어요? 저희가 주장하는 한겨레에 있잖아요. 노회찬 타살은 이거는 가짜뉴스다 그런 걸 저희가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하고 이게 뭐가 잘못된지 얘기를 해야 돼요. 증명 하나도 안 해요. 이거 언론이 아니에요. 한겨레 언론 아니에요. 윤석열이 공격할 때도 보세요. 윤중천 뭐예요? 한테 접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보도한 기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요. 미친놈 말이야. 신문이 사실도 없이 쓴다는 걸 소설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고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한겨레라는 언론이. 그런 뉴스타운 TV를 극우 유사 언론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근데요, 뉴스타운 TV 이 방송은 안 봐요. 안 보지만은 저거에 관해서는 봤어요. 노회찬. 그거는요, 철저히 실사구시해서요, 이 뉴스타운 TV가. 그래가지고, 그죠? 사실은 뉴스타운 TV가 실사구시를 하고, 한겨레는 문재인을 위해 가지고 스피커 노릇하고, 선동질하고 있다. 그래서 한겨레가 박정희 시대 중앙정보부 노릇을 하고 있다. 정권 앞잡이 선동대. 반공독재 시절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랬거든요. 근데요, 조선동아는요, 그 반공독재 시절에요, 독재 정권과 맞선 경험이 있어요. 동아 투입하는 거 아시죠? 동아일보의 그
뭐예요? 광고 못 내게 해가지고 시민들 광고로 채워나가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동아일보 기자들요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요. 조선일보 기자들도 싸웠어요. 한겨레는 뭐 하는데? 이런 정권 선동대 역할을 하고 앉아있는데, 그리고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는 윤석열을 공격하고 앉아있고, 이거 완전 반동신문이에요. 진보 언론 꿈 깨세요. 진보 언론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한겨레가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까지 가고 있다. 자, 이렇게 한겨레가 선동을 딱 하니까 이낙연이 그걸 봤습니다. 얘들이 있잖아. 지금 나름대로 짜고 하는 거예요. 완전 이낙연이는 유신시대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공 독재 시대에 이제 저한테 안 맞는 그 얘기나 뉴스를 유언비어라 그랬죠. 그죠? 문재인 정권은 그걸 좀 더 고급스럽게 가짜 뉴스라 하는 뿐입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요게 10월 2일자 기사인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 민주주의 교란범이다. 가짜뉴스가 급속히 퍼져나간다.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게 진짜 악랄한 겁니다. 표현의 자유 뒤에 숨었다 하는 거, 그죠? 그러면 그걸, 요런 말장난을 통해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억압하는 정부라니까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는 거죠. 마녀로 낙인 찍는 겁니다. 이게 그죠? 진짜 나쁜 놈들이 언어 수단이 언어예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척 하면서, 그죠? 표현의 자유를 진짜 누리는 사람들을 작살내버리는, 그게 이낙연 수법이에요. 이낙연이가요, 그런 짓을 너무 잘해요. 저것도 그랬죠. 이낙연이가 뭐 했습니까? 영장 그 집행할 때, 그죠? 여자만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마치 뭐 어떤 흉악범들이 위협을 한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죠? 악랄해요, 이 인간 또. 이런 사람들한테 민주주의자라고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짜뉴스 낙인을 딱 찍어버리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다. 아니, 노회찬 타살설이 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남들이 그거에 도저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너가 노회찬 타살설을 얘기하면 그거는 악의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기 때문에 너들은 죽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아예 노회찬 타살설에는 근처에도 가지 마. 이걸 이렇게 협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에 대해 가지고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처벌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들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소위 노회찬, 사실은 가짜 뉴스까지만 이거는요 다 그냥 헛소리고 실제로는 뭡니까? 노회찬 타살설입니다. 그게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인들도 그죠? 국가를 위해서 뭐 자기는 성역 없이 뭐 하는 척 언론 이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하면서도 노회찬 얘기는 입 밖에도 안 꺼내요. 왜? 위험하니까. 정권이 지키니까. 그래서 너무 비겁해요. 그래서 이래 얘기를 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대응,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란다. 아니, 검찰과 경찰에 가짜뉴스를 가려가지고 엄벌하락하는 거는 뭡니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검찰과 경찰이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돼요.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는요, 그건 재판을 통해서 확정돼야, 그죠? 그렇더라도 그 가짜뉴스도요, 언론의 자유에 포함돼요. 그건 가짜뉴스를 말하는 것조차도. 의법 처리해야 된다.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유튜브 막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뭔지 알겠죠? 유튜브 막아야 된다. 실제로 유튜브 가가지고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까지 해요.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부처마다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해라. 아니, 위법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 그 뉴스가. 위법한지 안 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법조문, 가짜뉴스에 대한 법조문이 있지도 않은데. 이거는요, 완전 유신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찰, 경찰, 그 공무원, 국가 전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가짜뉴스를 박멸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요, 일장 훈시까지 합니다. 주권자를 완전 이제 황국 신민으로 봐요. 그래서 이낙연이가 뭐 하던 사람이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했겠지만 박정희 기념사업회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어요. 이 독재자를 이렇게 추모하는 모임의 부위원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완전히 양다리예요. 국민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이런 말 자체가 그죠?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에요. 성숙한 시민의식이 뭔데? 네가 왜 우리한테 그렇게 주권자한테 그따구 소리 해? 주권자가 너한테 하는 소리야. 그거는 성숙하니 안 하니 네가 왜 판단해? 냉철한 판단으로. 어떤 게 냉철한 판단인데? 이런 말 자체가 그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건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박정희가요, 유언비어에 부하내동하지 말고 밝고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정부에 협력해달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도 안 달라요. 더불어민주당, 인지 아가리 민주당, 이거는 막 입으로만, 말로만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가짜뉴스 특위에서 유튜브 게시물 104개를 유튜브에 가가지고 구글에 가서 삭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구글이 그렇게 만만한가? 구글이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입맛이 안 맞으면 삭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 정당이에요. 그래서 한겨레 하고 문재인 정권은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지금. 그걸 알아야 돼요. 봅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헌법 10조입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 기본적인 인권에 표현의 자유가 포함돼야 안 돼요. 언론의 자유가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되잖아요. 그거는 불가침의 권리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근데 그걸 단죄를 하면 돼야 안 돼요. 헌법 위배예요, 그거는. 기본권 모두에 나오는 그 이제 제10조가 그래 돼 있는데, 이제 기본권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허가나 검열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회는 언제든지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돼요. 허가제 아닌데 지금부터 사실상 허가제 하잖아, 그죠? 이거 다 바꿔야 돼. 헌법 맞게 다 바꿔야 돼요. 이 인간들이요, 헌법은 정말 날씬하게 만들어 놔놓고 그 밑에 가서 누더기로 만들어가 지금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또 법무부에서 그 짓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과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그죠? 그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왜? 불가침에 걸리기 때문에. 에? 불가침에 걸리지만 그거한테 피해를 입을 수는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야, 쟤들 아버지 간첩이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피해를 입는 거예요, 허위사실. 그 사람의 언론의 자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 칩시다. 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안 돼요. 근데 민사상 배상은 해줘야 되니까. 내가 피해를 입었는 그만큼 내가 고통을 받을 수 있겠네. 네가 책임져란 말이야. 이거는 국가가 개입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불가침의 기본권이다. 언론 출판으로 피해를 줬을 때는 형사처벌은 안 되고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만 가능하다. 그런데 얘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 국가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가짜뉴스를 색출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박정희가 그 짓 한 겁니다. 박정희가. 유언비라 그러면서. 이름만 살짝 바꿨죠. 그죠? 유언비어에서 뭐로? 가짜뉴스로.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 여기 있어요. 사실은요, 21세기 한국 최악의 가짜뉴스가 뭐냐? 노회찬 자필 뉴스 3통 있다. 그게 최악의 가짜뉴스입니다.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잖아. 그럼 왜 이렇게 난동을 부리냐, 가짜뉴스에 대해서. 노회찬의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면 문재인 정권은 물론이고 노통교 전망이 걸려있죠. 그죠? 공중불에 돼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가짜뉴스 소동을 벌여가지고 이제 가짜뉴스 그거는 좀 노회찬 타살설은 어느 정도 잡았죠. 그죠? 그렇죠. 다 겁먹었죠. 조선일보까지도 노회찬 타살설은 일철에 안 꺼내요. 겁먹어가지고. 에? 자유한국당은 입 밖에도 안 내고, 이재명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세상 만사가 다 지금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죠. 그렇죠. 성창호가 일을 내버린 겁니다. 성창호 판사가. 이 사람도 처음에 재판할 때는 얼마나 압박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김경수 호의 재판을 해요. 김경수는 절대 안 건드린 재판. 그래서 노회찬 관련 증거 채택을 거의 다 거부해요.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이 변호사 얘기가 이거예요. 아니, 노회찬이 죽은지 살았는지도 지금 사실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노회찬이 죽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 얘기하자. 그거 하나. 그 다음에 4천만 원, 유서에 4천만 원 받았다 그래놨잖아요. 그죠? 드루킹으로부터 4천만 원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가 자살한다 그랬잖아. 근데 특검에서는 5천만 원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2천만 원 받고, 노회찬이 2천만 원 받고, 노회찬이 부인 김지선이 3천만 원 받았고, 그래 5천만 원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다르잖아요. 그럼 김지선이를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돼 가지고 진실이 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다 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회찬 엘리베이터 CCTV가 있다 그랬는데 확인해 보니까 나중에는 채택을 해. 일부 채택을 해요. 있다고 이제 경찰이 이제 발표를 했죠. 그죠? 근데 진짜 변호사가 가보니까 동영상이 없어요. 없는데 거짓말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검시 보고서를 내놔라. 그래가지고 봤어요. 그것도 변호사가 여러 번 주장을 하니까 봤어요. 그걸 보니까 키가 161cm예요. 죽은 사람 시신이. 근데 실제 키는 171cm래요. 10cm나 줄어들어 버린 게 말이 안 돼요. 그런 그 시신은 노회찬 시신이 아니다 이 얘기죠. 이래 되면서 있잖아, 그죠? 이 성창호가 내가 김경수 호의 재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은 모양이에요. 야, 이놈들이 보니까 빤한데 말이야. 나를 뭘로 보고 저거 개로 만들려고 하냐. 저 개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존심이 있지. 대한민국 그래도 부장판사인데. 그리고 김지선 증인 채택도 거부했는데 나중에는 채택을 해요. 근데 또 안 나와요. 그래서 성창호는 나름대로 최선의 공정한 판결을 합니다. 물론 이건 난 100%라고는 생각 안 해요. 김경수는요,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징역 10년 이상 처해져야 돼요. 그래서 성창호가 김경수 징역 2년 법정 구속을 해버려요. 여론을 훼손하고 심각한 범죄이다. 훼손한 심각한 범죄이다. 이게요, 문재인 정권에서는 패스할 줄 알았거든. 김경수는 무죄로 될 줄 알았거든. 총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목적 달성 위에 공직 제한까지 센다이 총영사가 있잖아요. 까지 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판결문 다 읽어봤어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진짜 실사구시 판결문이에요. 한국의 재판관들이 이런 정도 재판을 하면 정말 재판 신뢰할 수 있어요. 꼼꼼하게 다 추적해놨어요. 법관은, 이 사람은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 그래서 드루킹한테는 징역 3년 6개월 때리고 김경수한테는 징역 2년 법정 구속한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하고 저쪽 민주당 쪽에서 발광을 한 거죠. 성창호 죽이라고, 그죠? 온갖 모독을 다 하고 뭐 집회하고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적폐 판사로 낙인 찍어가지고 재판도 못 하도록 만들었죠. 이놈들은요, 악랄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재판부, 2심 재판부를 향해 가지고 막 끝없이 또 뭐 요구를 해가지고 김경수를 보석시키도록 보석 요구를 해가지고 결국 보석시키죠. 그죠? 그래 요즘 나와가지고 또 돌아다니고 있죠. 이 사람들은요, 사법부를 이렇게 유린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정권이 연장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도 끔찍해요, 이 사람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경수가 너무나 타격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킹태자 노릇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회찬 죽음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죠? 혁혁한 공로를 세운 조국이 그 태자 자리를 물려받습니다. 3단계 얘기는 다음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